최근 여러 사건에 연예인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가수 아이유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고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유아인 씨는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왔다가 취재진이 많다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최근 주가 폭락과 관련해서 세간에 오르내리는 임창정 씨까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가수 아이유. 네.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당했는데 보통 이런 저작권법의 문제는 원작자가 저 사람이 내 걸 표절했어요 라고 고발하는 것 같은데 이번엔 좀 제3자가 했어요. 이 부분이 이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건 뭐지? 그렇죠. 이거 네. 왜 이런 거야? 사실 당사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이유에 대해서 공격을 하지? 라는 시선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법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이 뒤에 왜 지금 이 고소인 측이 이런 행동을 했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법으로는 저작권법은 친고죄입니다. 친고죄라는 것은 그 당사자, 즉 피해자가 저 사람 처벌해 주세요. 라고 경찰에게 검찰에게 이야기할 때 네. 이제 공소 제기가 가능한 범죄인데 원칙적으로 제가 어떤 그 작곡을 했으면 그 작곡하고 똑같은 게 누가 만들었으면 제 저작권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카피라이트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람 저 노래 카피했어요. 저거 좀 처벌해 주세요. 라고 하면 특정 연예인이 이렇게 해서 지금 출연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저작권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해서 그러면 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전에도 분홍신이라는 노래가 네. 아이유 노래 중에 뭐 저작권 시비가 나왔고 뭐 특정 그 가수의 노래를 앞을 뽐땄다 이렇게 네. 이제 말들이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A 씨라는 일반인입니다. 일반인이 아마 A 씨 측이라고 나오는 걸 보면 법무법인까지 같이 이 고발장에 함께 도와줬는 것 같은데요. 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아이유가 가지고 있는 6곡 중에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떤 특정 노래의 부분을 카피했고 본땄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이렇게 그 처벌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라는 의도로 이제 고소를 했고 이 고소는 언제 가능한가 하면 네. 원래는 당사자가 아까 직접 친고죄라고 그렇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상습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이러한 어떤 저작권법 위반을 했을 때는 제3자가 고발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들어서 지금 아이유 노래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고발했는 겁니다. 네, 즉 말씀하신 것처럼 영리 목적이다, 상습이다 하는 것은 영리 목적은 이제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돈을 벌고 있다라고 얘기가 될 것 같고 상습이라는 거는 한 곡 이상이다 이 뜻인가요? 그렇죠. 그런 네. 거고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린 게 앵커하고 저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지금 아이유 6개 노래 중에 셀레브릿 이것만 아이유가 중간에 작곡을 했는 거예요. 그것도 네. 셀레브릿이 제가 알기로는 6명이 7명의 작곡자가 이렇게 함께 했는 거예요. 그럼 제가 A라는 노래를 부르는 가수라고 쳐요. 네. 가수가 노래를 부르면서 이 작곡이 됐는 게 카피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전 세계 많은 노래들 중에 네. 정말 작곡가가 줬어요. 줬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 뭐 가수가 세상 모든 노래를 다 찾아가지고 6마디 중에 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나머지 5곡은 다른 작곡자들이에요. 아하. 그러면 저는 그냥 A씨 측에 제가 갖고 있는 이제 법률적 지식으로 가면 공동정범으로 걸어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 있는 작곡가들이 작곡가들 함께 같이 이 저작권 위반이다 같이 걸어주면 되는데 네. 이제 아이유만 이제 원칙적으로 고발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도 이런 같이 좀 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으면 저는 카피라이트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작곡가들하고 함께 했어야지 왜 아이유만 타겟팅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그 고발하는 측 법무법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분들이 좀 같이 함께 이야기를 해줬으면 뭐 사후에 우리가 뭐 그 작곡가까지 같이 뭐 우리는 고발하겠다라고 하든지 네. 아니면 왜 작곡가들이 빠졌는지 그럼 결국 이래야 되거든요. 예. 아이유가 그 작곡가하고 짜야 돼요. 이거 카피됐는 거야. 근데 이거 우리가 계속 노래를 부르게 할 거야. 그러면 너도 이익을 받으니까 이거 무시해. 네. 라고 작곡가들이 다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5명이 다 똑같은 이야기에 똑같은 합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카피가 되는 걸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함께 했을까라는 거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저작권을 받던 법적 기록으로는 예. 조금 생경한 모습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법적인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대로라면 작곡가를 향해서 고발을 해야 하는 게 되는데 맞죠. 그러지 않고 있기 때문에 흠집내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아이유 소속사에선 허위사실 유포다. 뭐 이렇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사실 지금 고발했는 측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유의 팬클럽을 보면 저도 가끔씩 이렇게 그 관련된 이제 기사들을 보면 입에 담지 못할 분명히 좀 이렇게 심한 인격적 모독
관련된 이야기는 나와요. 네. 뭐 기억나시겠지만 혹시 기억나세요? 북한 간첩이다 아이유가. 예전에. 예전에. 그러니까 저도 에이 설마 북한 간첩이겠어. 에이 아이유는 북한 간첩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네. 그냥 저도 좋은 날이란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 야 이거는 좀 선이 넘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유를 보호하는 그 관계사 측도 네. 이런 어떤 허위 사실이나 이런 악의적인 어떤 그 공격에 대해서는 정말 한치의 용서도 없이 엄중하게 고소 고발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하겠다라고 밝히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예. 저작권은 좀 한번 들어보시죠. 표절하고 저작권은 또 완전히 달라요. 이 저작권은 법원의 판사가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 고발이 됐으면 고발됐는데 대해서 법원이 판단이 있을 것이고 고발했으면 경찰이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거니까요. 예. 만약에 악의적인 고발이라면 저는 굉장히 그 고발하신 분들이 조금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고 정말로 저는 모르잖아요. 그의 저작권에 얼마만큼 침해가 있었는지 분명히 저작권법상 문제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아이유 측이 또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지켜보자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작권과 관련된 가수 아이유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마약 투약 혐의 관련된 유아인 씨 얘기입니다. 앞서서 예. 뭐 리포트도 나가긴 했는데 원래 오늘 2차 조사, 경찰 조사 받아야 되는 날인데 오다 돌아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 제가 뭐 아이유 유아인 씨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예. 대한민국의 모든 수사는 임의 수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앵커가 검사예요. 제가 네. 검사 앞에서 제가 좀 조사를 받아요. 그냥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럼 앵커가 막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당신 범죄했어? 마약했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집에 가고 싶으면 저 집에 갈게요. 라고 이렇게 돌아서서 집에 갈 수 있는 게 임의 수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유아인 씨가 딱 보고 앞에 있는 사람 저 언론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임의 수사니까 난 못 받을래, 나 안 네. 받을래라고 돌아가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에요. 그게 만약에 못마땅하면 경찰은 체포영장 발부하면 돼요. 체포영장은 소환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염려가 있으면 발부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유아인 씨가 정말 안 온다 그러면 그 체포영장 발부하면 되는 것이고 네. 만약에 정말로 그러면 긴급 체포라는 것도 있어요. 아하. 긴급 체포라는 거는 그 사람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으면 긴급 체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마지막 단계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지금 같은 모습은 안 보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시청자 여러분 옛날에 추미애 장관이 했던 피의 사실 공표 예. 때문에 조국 장관은 들어가는 모습 나오는 모습 전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그 유아인의 입장에서는 네. 아니 특정 정치인은 저렇게 보호해주면서 나 똑같은 연예인이고 난 똑같은 공인인데 왜 나는 이런 게 다 흘려져가 있는 거야? 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이제 피의 사실 공포 때문에 자기는 이제 비공개로 하고 가서 싶은데 경찰 예, 조사를 받겠다라고 원칙인데, 했는데 그 예. 부분을 깼다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될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네. 피해 사실 공표가 모든 사람에게 완벽하게 지켜져야 되는 게 형사사법의 정의라면 누구에게도 똑같이 지켜져야 된다. 이게 형사사법의 정의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피해 사실 공표가 이렇게 완전히 쉴드되는 것,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 전 반대하거든요. 정말 거학척결을 위해서 어떤 대기업의 사장이 대기업의 회장이 분식회계를 했다. 정치인이 정말 국민의 대표인데 부정축제를 했다. 그다음에 뭐 장 차관이 정말 대한민국에 좋은 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어떤 로비를 통해서 그 정책이 어그러졌다. 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꿈과 희망을 먹고 있는 연예인들이 좀 부정적인 어떤 마약을 했다. 이러면 저 공개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적어도 그 포토라인에 서는 것 정도는 저는 허용해야 된다고 보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소박한 법적 감정이니까 네. 이런 어떤 갑론을박이 안 일어나려면 정확하게 법을 좀 만들어서 누구를 대상으로 소환할 것인지 어느 범위까지 공개를 할 것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이걸 진행할 것인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지 국민의 알 권리와 피해 사실 공표라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이 절충을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피의 사실 공표 관련해서 이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근데 문제는 지금 그 기준이 없으니까. 네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돌아간 유아인 씨에 대해서 예를 들면 좀 불리해질 수 있느냐? 저는 뭐 임의 수사를 하는데 임의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불리해지는 불리할 것은 수는 없다. 저는 그거는 형사사법 정의에 반한다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네. 만약에 다음에 불렀을 때 정말로 비공개 소환하겠다 그러면 비공개 소환하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유아인 씨가 저는 이미 내종에 마약을 했다라는 건 이미 드러났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유아인 씨는 하나의 프로포폴에 대해서는 했는 거 인정해. 그렇지만 그거는 흔히 말해서 의료용으로 했는 거야. 케타민도 좀 내가 몸이 좀 아파서 그렇게 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두 개에 나와 있는 특히 코카인에 대해서는 일절 거부하고 있는데 예. 언론에 나왔을 때 같이 했는 사람 4사람 피의자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같이 좀 해서 문제가 있으면 저는 분명히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셀럽이 마약을 하는 건 저는 정말 용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좀 적적
늦어도 너무 늦었잖아요. 뭐 지금 하려면 체포영장 하든지 아니면 구속영장 발부해서 제대로 된 형사사법의 정의가 실현되는 모습을 보여야지 늦어도 지금 얼마나 많이 늦었습니까? 좀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수사를 받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의료용으로만 하고 있고 뭐 하나 정도는 네네. 내가 했어라고 네네.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밖으로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이건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뭐 저는 이제 최근 언론에서 제가 제일 불편했던 거는 네. 피의자의 진술을 모든 언론이 다 받아요. 이번에 라드견 사건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라드견 씨가 나와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 그 사람은 아니 주가 조작했다라고 의심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주장은 내가 안 했다라고 얘기하지 자기가 했다라고 그러겠어요. 완벽하게 드러난 1인 매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유아인 씨 저번 여기 말고 다른 데서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프로포폴 의료용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네. 의료용으로 했다라 그러고 케타민도 의료용으로 했다라고 했을 거고 대만은 뭐 난 잘 모르겠지만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내가 그냥 연기를 마셨는 것 같아. 외국에서는 합법이니까 옆에 있는 사람 대만은 데 있었는 것 같아. 근데 코카인은 이제 답이 안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있는 듯한데요. 네. 코카인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의 마약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마약은 필로폰인데 코카인이 들어왔다는 거는 그 마약이 들어오는 루트가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좀 신속하게 수사해서 정말로 코카인이 외국에서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루트가 바뀌어서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코카인을 하고 있다면 정확하게 수사해서 유아인 씨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공급책을 반드시 일망타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경찰의 조사는 좀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한 번 더 기다려서 이미 수사를 하는 것을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뭐 구속영장 같은 경우를 빨리 칠 것이냐,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기다리는데 안 기다리겠습니다. 네. 뭐 이게 영장을 발부하려고 그랬으면 오래전에 발부를 했겠죠. 제가 이제 경찰에 아까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예. 한 2주 전, 3주 전까지만 해도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유아인 씨를 딱 부르면 유아인 씨에게 모든 걸 다 오픈해야 돼요. 피해 사실을 이제 조사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네. 언제 뭘 했고 했다는 그 경찰이 가지고 있는 패를 다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탄탄하게 압수수색이 안 돼가 있고 증거가 없으면 그 피해 사실을 받는 그 수사 단계에서 정보가 흘러나갈 수 있고 이 사람이 바로 구속이 안 되면 나가서 증거를 인멸할 수 있잖아요. 자기 증거 인멸은 처벌 안 받으니까. 네. 그래서 좀 탄탄하게 어떤 다지는 수사를 위해서 조금 기다리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지금은 기억 속에 가물가물해요. 이건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오히려 형사사법이 정의에 반하는 거예요. 재판은 신속해야 그게 정의라고 이야기하듯이 수사도 신속해야 됩니다. 그러면 죄 있는 사람에게는 죄값을 치르고 유아인 씨가 정말 죄가 없다면 빨리 수사 마쳐가지고 자유인에 만들어줘야죠. 그래야지 그 사람이 하는 영화를 다시 찍을 거 아닙니까? 수사는 처벌하는 목적도 있고 그 사람을 수사로부터 해방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지금의 수사는 과거에는 뭐 어느 정도의 수사의 다지기를 위한 필요가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은 어느 정도 신속하게 해야 되고 다시 한번 유아인 씨를 부르든 아니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체포영장 발부하든 아니면 구속영장 발부하든 둘 중에 하나는 필요하다. 뭐 경찰은 한 번 더 불러서 구속영장 발부하겠다는데 지금까지 수사가 되었으면 이 상태로 구속영장 한번 청구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는 주가 조작 관련해서 임창정 씨입니다. 네. 뭐 가수 겸 사업가를 하고 있는데 이번 논란으로 공연 또 뭐 본인이 하고 있는 주류 사업 이런 부분에서 많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뭐 저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임창정 씨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과 임창정 씨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앵커하고 되게 친하잖아요. 네. 앵커가 어떤 사업을 해요. 그러면 보통 그런 어떤 사회적인 활동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은 앵커의 사업을 굉장히 칭찬합니다. 아 좋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 최고예요. 저 사람 어떤 경우에서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뭐 사업의 신화예요.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당하고 옳은 사업이면 그렇게 하는 거 맞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그냥 무조건 우상향 곡선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 30억을 투자하는데 앵커 같으면 저한테 30억 투자하겠습니까? 그거는 투자를 했다는 거는 반드시 그 사람이 우상향 곡선을 그린다는 확신이 없으면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네. 지금 뭐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흔히 말해서 우리가 모르는 코인에 그 모아놓은 돈을 다 오링할 수 있느냐, 다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건 좀 이상한 거 아니냐, 내부 정보가 없으면 그렇게 못 들어가는 거 아니냐, 똑같은 거예요. 30억을 전체 투자했다면 나는 몰랐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30억을 투자했으면 나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투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돼요. 저는 매일매일 전화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느냐고. 왜 내 재산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근데 그걸 맡겨놓고 저 사람은 종교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창정 씨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피해자일 수도 있지만 네. 피해자가 아닐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저는 존재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보니까 이제 이 투자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알고 있었다면 이제 공범이 네네. 될 수 있지만 나 그냥 맡기기만 했어라고 얘기를 하고 빠져나가는 방법도 있다 생각이 되거든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제가 이게 지금 한 3년 정도 라드견이 지금 이렇게 주가 네. 조작을 했는 모습이 보이는 거거든요. 처음에 들어가는 사람은 저는 공모자라고 봐요. 처음에 들어가는 공모자고 마지막에 이게 폰지 사기 형태로 변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투자금이 쫙쫙쫙 돌아야 되는데 네. 투자금을 뭔가 받으려면 다른 사람은 끌어당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 주가의 곡선은 우상향 곡선을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앵커한테 가가지고 이거 지금 2년 동안 계속 올라가. 지금 이때 2만 원인데 지금 3만 2천 원이야. 앞으로도 올라갈 거야. 투자를 해라고 하는 거는 거짓말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거짓말을 통해서 투자를 했다면 그건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처음에 들어온 사람은 저는 오히려 제일 처음에 투자했는 사람들은 이익도 받았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모르지만 사고 파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적어도 방조가 아니라 공동정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 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했을 때는 분명히 물어봤을 거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돈을 좀 투자하는 사람들은 흔히 말해서 그 우상향 곡선을 도우는 방조범이 될 것이고 마지막 단계 한 3년 전후에서 한 2년 6개월, 3년 사이에 들어온 사람들은 폰지 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뭐 검찰에서 정확하게 밝혀야 되는 부분이겠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근 여러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연예인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